2025학년도 수능 연기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이거 이제 115쪽에 사회문화 2강 사회 지문이었죠.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였느냐, 좀 읽으면서 그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였냐 하면은 1문단이죠. 1문단. 요거 이해되면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져요. 근데 1문단이 왜 어려웠느냐? 그냥 뭐 내용이 어려워서 아니죠. 그냥 뭐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 어렵게 써놔서 그래요. 그죠? 이거 어휘가 어렵거나 아니면 설명을 너무 길게 아니면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다 하는 거. 별 내용 없습니다. 별 내용 없어요. 쭉 읽어지는 거다. 그 외에 이제 초반에 조금 이제 좀 뭐지 하면서 보다가 그다음부터는 쭉 읽어집니다. 쭉 읽어지고 끝까지 쭉 읽어지고 그다음 이제 뭐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용은 단순 내용일 치고 2번도 보게 되면 이건 뭐 적용 문제인데 뭐 물론 뭐 적용이라서 추론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거. 그다음 또 3번도 추론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 문제이긴 하고 실제로 뭐 추론이 많이 나왔지만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문 내용이 그다지 조금 어렵지가 않아서 4번도 마찬가지 적용 문제인데 적용 문제니까 당연히 뭐 추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것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제 5번도 이제 오이 문제고 내용만 확실히 알게 되면 뭐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요약만 보시고 그냥 직접 문제 푸시는 게 빠를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요. 또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본문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겠습니다. 봅시다. 항상 알겠지만 이게 시간이 1시간짜리 대체로 1시간 강의죠. 그러니까 뭐 좀 1시간 영상이죠. 근데 이거를 좀 줄여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냥 스킵해서 보십시오. 뭐 볼 필요한 부분 있으면 순서대로 쭉쭉 나가니까 스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보시는 게 그죠. 나을 겁니다. 봅시다. 1번 이제 요약부터 봅시다. 사회문화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교환 이론을 뭐 만들었는데, 그죠?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교환 이론이 뭐냐?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 사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 뭐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사회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센터 중심이 있고, 그죠? 거기에 이제 권력 이렇게 연결돼 있고 자원 교환, 이거 짝대기 되어 있는 건 자원 교환입니다. 그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자원을 교환하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자원을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게 아주 가치가 높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자원, 그 다음에 별로 하찮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이제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갖고 이 그림 바뀌는 건 뭡니까? 얘가 가장 중요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가치가 떨어진 거야. 소용이 없는 거지. K1은 사라진 겁니다. 그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K2, K3, K4 얘들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봉건 왕이고 영주들이 이제 힘이 세진 거죠. 왕권이 약화된 상황. 뭐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히 정리하면 행위자 A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행위자라는 게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일본 뭐 서러서런 행위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회에서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이 가진 자원이 있을 거고 이 사람 B가 가진 자원이 있을 텐데 이건 이제 교환을 하는 게 이제 사회 구조라는 건데, 근데 권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 자원의 가치가 더 커졌어. 그러면 이제 얘가 권력을 가진다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단순해요. 내용이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걸 되게 이제 어렵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어렵게 써놓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특징들, 그죠? 그런 걸 쭉 나열해 놨습니다. 보시죠. 일단 교환에 대한 어떤 설명, 이 그림에서 교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이 이걸 교환을 하겠지, 그죠? 주고받고 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교환에 대해서 교환의 특징 중에는 뭐 협상된 교환이 있고 호의적 교환이 있는데 이건 뭐 이따 보면 될 거고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이게 이제 자원이 어떤 가치가 중요하게 됐어. 그리고 의존을 많이 하게 돼. 그러면 이제 권력이 생기겠죠. 권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권력이 커지고 얘들이 권력이 줄어드니까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러면 얘들이 이제 얘 가진 권력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권력 써가지고 자기가 자원을 더 많이 가진다거나 어쨌든 간에 뭐 권력을 쓴다 사용한다 그렇게 생긴 권력을 쓴다 그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끝나고 마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 사회는 변화하는 거니까 권력 균형화가 작동이 됩니다. 얘는 이제 권력이 작으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니까 균형화 작동을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방법. 위에 자원의 가치를 떨군다거나 가치를 올린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대안을 없앤다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 하여튼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구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트워크 구조, 사회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이제 왕이 있고 영주가 있고 봉건 영주 알죠? 성의 주인 무슨 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양성 뭐 수원성 뭐 이런 거 하겠지, 그죠? 성의 성주 그다음에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보면 돼요. 봉건 시대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있겠지. 그럼 밑에 이 농노들 그죠?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농노 영주 밑에는 농농 이런 게 있을 거고. 하여튼 이게 중심성이라 그럽니다. 중심성 있고 그다음에 권력 관계가 이제 변화가 생기겠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문제에서 봤듯이 그죠? 예, 이게 이제 왕권이 이제 강할 때 아니면 얘가 K1이라는 사람이 어떤 뭐 대단한 어떤 가치를 가진 어떤 뭐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트워크는. 근데 K1이라는 사람이 자원의 어떤 가치가 뚝 떨어졌어. 그럼 쫓아내고 이렇게 되겠지. 어떤 구조 네트워크가 그죠. 그런 변화가 생긴다. 권력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 그죠. 왕권의 어떤 왕이 가진 자원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왕권이 나락으로 가게 되면 그죠. 네트워크가 끊어져 가지고 그림 2처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용이 다예요. 이거 결국 이제 결론은 뭐냐? 권력 중심은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권력의 어떤 중심은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 여기서는 가치가 높은 자원을 이제 공급을 하겠죠. 왕이 그죠? 얘가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세금을 얘한테 다 내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엄청난 어떤 그 세금 권력을 가지고 얘한테 조금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자원의 얘가 공급을 하겠지. 원천적으로 권력은 이동한다. 권력 중심이다. 근데 얘가 이제 가진 어떤 얘가 가진 자원이 가치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영주가 막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죠? 얘를 뭐 어떤 없애버리겠지. 필요 없으니까 그죠? 어떤 교환 과정을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개념화했다. 이런 어떤 개념을 잡았다는 거지. 누가? 에머스리라는 사람이. 그죠? 교환 이론을 이런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어떤 수단으로 썼다. 이게 답니다. 내용이. 이게 다예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그 단어를 엄청나게 어렵게 써가지고 읽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보시죠. 여기까지 보시고 그 뭐 직접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겁니다.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면 될 겁니다. 문제도 뭐 그다지 볼 게 없는데 봅시다. 본문부터 봅시다. 예, 지문 봅시다. 1문단만 보면 뭐 쭉 내려갑니다. 1문단에서 개념만 잡으면 끝이에요. 봅시다. 교환 이론은 사회 구조를 설명한 이론이다. 그죠? 교환 이론은 사회 구조를 설명한 이론이다. 이론의 하나로 사회의 근본적 속성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본다. 와, 이 말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한 방에 이해하냐고. 그죠? 사회의 근본적인 속성, 어떤 사회의 특징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 보상이나 효용을 확실히 하는 욕구, 그냥 이거 다 빼고 그냥 욕구로 보면 되죠. 욕구, 그러니까 사회의 속성을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간의 자원교환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가질 텐데 이 사람들 간의 짝대기 요건 이제 그 연결된 거는 이제 네트워크 이제 교환, 자원의 교환이다. 얘가 가진 자원, 얘가 가진 자원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예? 그래 보면 돼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슨은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하였다. 이거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야? 저 보시죠.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슨은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 간의 교환.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교환, 그죠? 교환한다는 얘기, 자원을 교환하죠.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있다는 얘기지.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탕으로 이해가 가능한지를 탐구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자원을 교환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환하느냐. 그거에 어떤 교환하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어떤 항상 여기서나 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찾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중력 같은 것도 지구 내에서 항상 여기서나 저기서나 뭐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나 똑같이 중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어떤 기본 원리,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죠? 에머슨이 그 얘기입니다. 이거 뭐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은 거야.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죠? 에머슨이 볼 때 사회 구조는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다. 다시 자신의 가진 자원, 자신의 자원 가치, 그러니까 누구나, 그죠? 누구나 어떤 자기가 가진 어떤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가진 자원, 그 자원의 어떤 가치를 높이려고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어떤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게 이런 네트워크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교환, 자기가 가진 어떤 자원의 어떤 가치를 교환하려는 행위자 간의 어떤 자원 교환으로 구성됐다. 이 짝대기, 연결 짝대기는 자원 교환하는 짝대기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 이제 개념은 좀 잡히면 쭉 읽어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었죠. 그죠? 쭉 나갑시다. 이제 그다음 이제 교원에 대한 얘기, 이제 권력에 대한 얘기 나오고, 권력 이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균형 어떤 이제 권력이 생기니까 어떤 균형의 어떤 불균형 관계를 깨려고 균형화 작동이 발생하고, 그죠?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내용이. 하나씩 봅시다. 교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교원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이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인 협상된 교환과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 나중에 뭐 보상해 주겠다,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인 호혜적 교환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 유형, 이런 협상된 교환 타입, 그 다음에 호혜적 교환 타입, 이런 어떤 타입 유형, 그죠? 중 하나의 모습을 띈다. 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지. 협상을 해서 교환을 하거나 뭐 뺏고 이런 거죠. 깡패처럼 뺏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뭐 그런 거 다 법을 안 지키는 거나 빼고 교환을 하죠. 협상을 해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줄 테니까 뭐 내놔라. 내가 돈 1,000원을 줄 테니까 뭐 라면을 달라.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추후 보상. 야, 나중에 내가 뭐 해줄게. 뭐 이런 거죠. 지금 주면 내가 지금 갚아줄 돈은 없지만 내가 다음에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거 호혜적 교환. 이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거나 나중에 지급하거나 요 두 가지 교환이라는 게 요 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 타입밖에 없다. 그죠? 유형화한 거죠, 이게.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 요놈의 특징은 작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이게 작동하는데 협상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뭐 내가 뭐 줄게 아니면 나 할래 그러면은 다시 또 마음 잡아가지고 또 내가 그럼 조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인식과 계산이 상당히 포함된다, 그죠? 이 정도 하면 내가 비용이 얼마 드니까 나는 이 정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협상할래 말래, 그럼 오케이. 아니면 이익 너무 많이 먹잖아, 조금 더 깎아주세요. 그러면 좀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명시적 인식,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뭐 얼마나 이익이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고,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 그러니까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그죠? 그걸 추구하는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요게 이제 협상된 교환의 특징입니다. 한편 호혜적 교환의 특징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자원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내가 자원봉사를 해줄 테니까 너는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하세요.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 당신은 어떤 뭐 중요한 일을 하세요. 이런 거 이제 그 자원봉사. 아니면 내가 돈이 많은데 그걸 이제 공짜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또 이제 사회에 봉사하게 되고 이런 식의 죠. 응? 호혜. 그죠? 내가 이걸 베풀면은 다음에 그 사람이 자라가지고 잘 돼가지고 또 갚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일방적으로 주는 자원을 포함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것을 포함하며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으라는 기대 또한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 있는 자원 나한테 안 갚아도 돼, 그죠? 사회에 갚아도 됩니다, 그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포함한다. 따라서 호혜적 원칙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으로 구성되지만, 그러니까 얘는 우연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뭐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계획적이지 않다의 반대말이죠. 뭐 협상은 타협을 하고 막 계산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호혜는 그냥 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연적으로. 뭐 길 가다가 뭐 동전 줍는 그 우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보상의 연속. 그러니까 뭐 얘가 나중에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죠. 내가 뭐 가난한 사람인데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뭐 어떤 뭐 살기 바빠. 그러면은 뭐 사회에 뭘 갚지를 못하겠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될 거니까. 그건 뭐 안 갚아도 그만인 뭐 그런 거. 로 인한 어떤 보상의 연속으로 구성되지만,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어떤 분배되기 전 교환 행위자들 간에 자원에 대한 일련의 제한과 역제한, 그죠? 제한을 하면 역제한, 그거 싫어. 너무 제한이 너무 과하네. 좀 깎아주세요. 역제한.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연이란 말과 우연적이라는 말에 좀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막 일련의 어떤 제한을 하고 역제한을 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냥 뭐 계획 없이 그냥 내가 줄 테니까 뭐 나중에 뭐 갚아주든지 말든지 뭐, 그죠? 갚아주면 좋고 뭐 안 갚아주면 그만.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럼 또 봅시다. 계속.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가진 자원이 있고 얘가 가진 자원이 맨 처음에 비슷했는데 얘가 가치가 확 올라왔어. 가치가 확 커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죠? 얘가 물을 장수고 물을 파는 사람이고 얘가 기름 파는 사람이야. 근데 가뭄이야. 그러면 물 장수가 가치가 확 올라가겠죠. 그죠? 물을 가진 사람이, 그죠? 그럼 이제 권력을 갖는 거지, 얘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막 물에 대해서 막 의존하는 거지. 가물어 가지고, 그죠? 가뭄이 심해서 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만큼 이제 권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 대해서 갖는 권력은 그죠? 권력이 없는 사람이죠. B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이 뭡니까? 가뭄의 물. 이 자원을 얻기 위해서 A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권력이라는 게. B가 A에 대해 갖는 권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근데 물은 비가 와서 충분해. 근데 기름이 없네. 이 기름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얘가 또 권력을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 A에게 의존하는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따라 이제 권력을 가진다. 뭐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한 만큼의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겠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죠.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의존을 해.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해도 이 사람은 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네? 그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죠? 궁극의 원천이고요.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 다른 어떤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자원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졌느냐. 이 자원이 어떤 대안이 없어. 그럼 그 사람 독점이야. 대안이 없어.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추구하기에 비용이 너무 들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걸 가지려 그러면 너무 막
비용이 너무 들어. 하여튼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에 따라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거 어려운 부분 없죠. 그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많이 의존한다 그 얘기입니다. 두 행위자는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보일 수 있다. 상호 의존.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 큰 권력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교환 관계에서 권력의 총량 또는 평균값이 커지기 때문에, 자, 권력이라는 게 아예 없다가 이게 의존하게 되면서 얘도 권력이 올라가고 얘도 권력이 올라가고 이래갖고 전반적인 권력 총량은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권력이 100이어서 얘가 뭐 33 주는 게 아니고, 응? 얘가 가치가 올라가면 33에서 막 77, 막 99, 100, 막 1000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가치가. 그럼 또 얘도 마찬가지 10이었다가 20 됐다가 30 됐다가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총 어떤 의존함에 따라 막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량은 제로섬이 아니라, 그죠? 제로섬이 아니라 계속 올라간다. 한계가 없다. 그죠? 총량 또는 평균값이 커진다. 그죠? 그 얘기였고. 구조적 응집력 또한 증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권력이 올라감에 따라 권력 수치가 막 1000, 2000, 3000 올라가고 막 100, 200, 300 올라감에 따라 서로 응집력도 더 커진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 이 행위자는 교환 상대의 의존을 이용해서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그러니까 딴 놈이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을 부러워해, 의존하게 돼. 그러면 그 의존성을 이용해 가지고, 야,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내 권력을 내가 가졌으니까, 야, 그럼 네가 가진 거 조금 더 내놔봐봐. 부가적 자원 확보. 그죠? 의존적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한테 음료수 같은 거, 그죠? 얻으려 그러면 1000원이라도 줬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런 아주 가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뇌물을 바치겠지. 그죠? 의존적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이는 거지. 그죠? 권력이 그만큼 권력을 발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권력을 가졌으니까 뇌물을 주는 거겠지. 내 권력이 없는데 뇌물을 주겠습니까? 그죠? 안 주죠. 그러니까 막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권력 센 사람, 응? 내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나한테 어떤,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막 내 말을 잘 듣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막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 내 말 안 듣겠지. 내가 얘기해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옳은 말을 해도, 그죠? 막 그런 어떤 이상한 어떤 힘의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A에 대한 B의 의존 때문에, A에 대한 A가 이제 가치를 가진 사람이죠. 가치 가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그죠? 가치를 가진 자원, 가치가 높은 자원을 가진 어떤 A.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가진 A, 그죠? B의 의존 때문에 A가 B에 대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의존 때문에 더 많은 또 권력을 가져.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B를 더 많이 뺏어오는 거지. 그죠? A는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지. 이는 권력 불균형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권력 불균형 관계죠. 에머스는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은 권력 관계의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권력을 막 사용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권력 활성화를 작동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이제 불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막 짜증난다, 막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B는 어떻게 하느냐? 균형화하려고 노력하겠지. 자기의 어떤 권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겠죠. 그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선택지. 또 균형화 작동의 활성화 네 가지. A가 B에 대해서 권력의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 B에게는 첫 번째, 그죠? B에게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그러니까 A가 권력 가진 사람이잖아요. 얘한테 B가 가진 자원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는 거지. 자원의 가치를 낮춰버리는. 그러면 이제 권력도 줄어들 거니까, A의 권력이, 그죠? 이런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A가 제공하는 자원의 대안을 찾아버려. 야, A, 니한테 내가 빌빌댈 필요가 없어. 자원, 대안을 찾아버려. 그죠?
두 번째고, 세 번째,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한다. 그러니까 내가 A에게 그래도 뭘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거의 가치를 올려버려. 그러면 이제 그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네 번째,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 그러니까 A가 막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을 이제 공급하는데 A한테, 예. 근데 A가 그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다른 대안을 다 없애버려. 그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들이 내가 독점해버려. 그러면 내 물건의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 권력이 커지는 거겠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네 가지 방안이 있다. 뭐 별로 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죠. 이 선택지들은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킨다. 의존도를 줄인다는 얘기지.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의존도를 증가시키냐 줄이느냐 그겁니다. 그죠? 증가시킴으로써 교환 관계의 균형을 잡는다. 이러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죠? 계속 이제 서름만 당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죠? A가 권력을 많이 가졌다. 그럼 B가 권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B가 그냥 계속 그냥 막 쭈구리처럼 계속 쭈글쭈글하게 살 겁니까? 안 그러죠? B도 이제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죠? 그 얘기였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자, 이런 어떤 아이디어, 뭐 교환 어쩌고 저쩌고, 권력 어쩌고 저쩌고, 의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슨은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이런 패턴,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이제 쭉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지. 에머슨이. 이건 뭐 중심성, 이거 중심성을 가진 거고, 그 다음에 그 권력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 관계가 변화가 됐죠. 이 왕 K1이라는 왕이, 그죠? 맨 처음에 힘이 셌으나 왕권이 약화되면서 쫓겨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권력 구조가 됐다. 그죠? 어떤 그런 변화, 어떤 설명을 하였다.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위치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자원 흐름을 매개한다는 의미이다. 그죠? 자원 흐름 매개하네 K1이. 얘들끼리 서로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얘는 여기서 빼서 어떤 곳 세금을 바치고, 얘도 여기서 세금을 바치고, 얘도 여기서 세금을 바쳐가지고 꿍짝꿍짝 얘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뭐 필요한데 조금 주고, 그죠? 네가 뭐 필요한데 조금 주고, 네가 뭐 필요한데 이라고 조금 주고, 뭐 이런 식이겠지, 그죠? 그걸 이제 자원의 흐름을 매개한다는 얘기지. 왜? 왕이니까. 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에머슨은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 K1을 말하는 거겠죠. 높은 중심성을 가졌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한다면, 얘가 제대로 뭘 못해, 얘가 자원을, 뭘 못하고 있어. 어리버리해, 왕이. 못하면 권력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을 축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니까 다른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그죠? 다른 행위자들 중심으로 붕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통제하는 사람들이 K1, K2, K3, K4 얘들이 직접 통제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직접 하면 되지. 왕 그 필요 없어. 우리끼리 뭐 교환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왕을 꼭 매개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쫓겨나고, 그죠? 이러면 온 겁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접근을 통제할 수 있죠. 얘들 K2, K3, K4 얘들은 여기서 세금 걷었고, 여기서 세금 걷었고, 여기서 세금 걷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들이 얘들끼리 하면 되는데 뭐하러 왕 중간에 껴가지고 매개시키냐고, 그죠? 그 붕괴가 됐다는 얘기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봉건제에서는 왕과 영주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해보자. 왕은 영주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영주들 사이에 자원 흐름을 매개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매개를 하죠. 왕이 K1이라는 사람이 매개한다.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농노들 K5, 6, 7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그죠? 어디 갔나?
영주들은 자기 영지 내에서 농노들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왕에게 자원을 제공한다. 얘한테 자원을 제공한다는 거죠. 제공하며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의 일부를 왕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원에 대해서 왕이 무엇으로 갚을지가 문제가 된다. 이제 왕이 이제 뭘 좀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예를 들어 뭐 얘한테 뭐 어떤 뭐 자귀 이거 뭐 어떤 명예를 뭐 내려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얘가 조금 뭐 어떤 다른 물품이 여기서만 나는 어떤 물품이 있어. 그 물품을 얘가 이제 아까 세금으로 받았으니까 얘 내려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왕이 줄 게 있는 거지, 그죠? 갚아 나가는 거지. 영주들은 왕이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시작. 오이씨 왜 이렇게 별로 안 줘? 이렇게 되면 교환 관계를 파기하고 네트워크 내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거 뭐 좀 불만이야. 이거 좀 주는 게. 그럼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왕 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인식하면 그죠. 네트워크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게 된다. 이때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이 있는 영주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K2, K3, K4 중에서도 얘들 비등비등하면 또 상관없는데 이놈이 또 그냥 가치가 높은 어떤 자원을 막 만들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그럼 얘 중심으로 되겠지. 그죠? 응? 얘 중심으로 되겠지. 이거 끊어지면서 이게 두 개가 강화가 되겠지. 얘 중심으로 되겠지. 얘가 왕이 되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하는 경향.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 얘기죠. 이는 왜 봉건제가 붕괴되는 경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봉건제인데 이게 단단하게 항상 되어 왔으나 얘들이 이제 정신 차림에 따라 이런 왕정, 그죠? 이 봉건제가 무너졌다. 와정문단.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 중심은 가치가 가장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 쪽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 권력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을 가진 놈, 거기가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행위자들이 교환 관계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자체가 단단하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에머슨은 교환 과정을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개념을 했다는 얘기겠죠. 개념화함으로써 교환 과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개념화가 됩니다. 함으로써 교환 이론을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뭐 사회 구조 이런 식의 이제 사회 구조가 어떤데 그림을 때 그리는 거죠. 이런데요. 이렇게 그죠. 사회 구조를 설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머슨의 어떤 뭐 그 사회 교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별로 뭐 내용 없죠, 그죠? 이거 뭐 좋은 자원, 가치 있는 자원을 가진 놈이 뭐 권력을 갖는다. 그것만 남습니다. 딴 내용이 없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말만 드립다 어렵게 쏘는 거지,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넘어갑시다. 예, 봅시다. 문제 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그냥 단순 내용 일치죠. 봅시다.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 관계의 변화. 중심성과 권력 관계의 변화 뭐 이런 언급 자체가 어디 있었느냐. 있네요.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죠? 뭐 이런 말이 있었고, 에 대한 어떤 에머슨의 이론, 그러니까 에머슨의 이론 자체가, 그죠? 에머슨 이론의 자체가 뭐 네트워크의 내에서 중심성과 권력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 얘기 있으니까 내용 일치죠. 맞고, 그 다음에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를 설명한다.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 저쩌고 그죠? 를 설명하겠지 뭐. 그죠?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 중심으로 저저저 나타났다. 맞다 마찬가지였다. 그 수단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에머슨의 이론이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를 설명한다. 그 얘기가 여기 앞에서는 없었나? 그 실제 사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언급은 여기밖에 없었고,
그죠? 이거 뭐 두 가지 정보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과연 실제 사회에 많은 네트워크를 설명하는지, 예. 실제 사회에 많은 네트워크를 어쩌고저쩌고 그죠? 맞잖아, 그죠? 이게 약간 추론 느낌이네요, 그죠? 대놓고 뭐 내용 일치라기보다는 약간 추론이 들어가네. 실제 사회는에 대한 언급 있었는데, 그죠? 추론. 그죠? 언급은 있었는데 그게 뭐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직접적인 어떤 이런 똑같은 표현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뭐 추론은 가능하죠. 실제 사회에 대해서 많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맞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했었으니까 이놈이, 그죠? 이 부분도 그대로 내용일치 있었고. 그다음 2번, 사회의 행위자 간 자원교환은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따른 것이며, 자원교환과 욕구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었느냐? 맨 처음에 있었죠. 자원교환과 욕구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교환은 이런 보상과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는 욕구에 따른 것이다. 여기까지 맞고, 그죠? 이는 유형화할 수 있다. 이것도 추론이네요. 추론.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자원교환을 유형화할 수 있느냐? 자원교환을 유형화했느냐? 유형화가 뭡니까? 유형, 영어로 타입이죠. 타입. A 타입, B 타입, 그죠? 협상된 교환의 타입, 그 다음에 호혜적 교환의 타입. 두 가지 일반적 타입 중 하나의 모습을 띈다. 이게 이제 유형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화라는 말의 어떤 의미, 그죠? 이걸 이제 추론할 수 있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A 타입, B 타입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유형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추론의 형식이죠. 일단 뭐 내용 일치에다가 추론까지 포함해가지고, 그죠? 맞고. 3번, 교환 행위에서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다. 여기 있네요, 그죠?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며, 내용 일치. 원천으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의존의 정도와 권력에 대한 얘기.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내용 일치네, 이거는. 그죠?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내용 일치. 그다음에 교환 행위자 간의 불균형 관계에서, 권력 불균형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있었죠, 그죠? 여기 있었다. 여기 뭐 내용이 어떻다고? 권력의 이점을 가진 행위자의 교환 상대에 대한 권력의 사용은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자,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권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지. 다시,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키는지, 권력의 사용은 권력 관계에 평형을 부여하는 권력화 작동을 활성화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평형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시키니까 균형하게 평형을 유발하게 하는 거지, 권력 사용은.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이제 그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이득을 가질 수 있죠. 야, 뭐 좀 더 내놔봐, 막 이렇게 뺏을 수는 있는 거지,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작동함으로써, 이제 그런 권력을 씀으로써 뺏기면 얘가 그냥 뺏기고 그냥 많아요. 화가 나지. 그래가지고 저놈 저거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조금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대안을 찾고 뭐 내 거를 좀 부각하거나 해가지고 내 권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겠죠. 단순히 그냥 뺏긴 다음에 뭐 뺏겼으면 끝이지 뭐 그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런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내가 막 B가 막 당하고 살다가 당하고 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지. 결국은 불균형을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순간적으로는 심화시키겠지. 이것도 약간 뭐 추론 느낌 나네요, 그죠? 우리가 딱 뇌피셜로 따지면 그 권력 쓰면은 계속 권력 자기가 권력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권력을 쓰면 쓸수록 그 반발심이 심해져서 이제 나중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죠? 권력을 그 사람이 키워가지고 복수를 하겠지. 그죠? 폭력을 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뒤집어 엎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좀 잘못했네요. 잘못 설명을 했네요. 뭐 뒤집어 엎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기 권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대등한 위치로 가거나 아니면 권력이 더 세지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불법적으로 뭐 뒤집어 엎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5번 에머슨은 사회 구조가 행위자 간의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구조가 행위자 간의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구조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다. 사회 구조는 어쩌고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다. 사회 구조는 행위자 간의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내용 일치. 이에 따라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의 교환 이런 어떤 이런 행위자, 그러니까 개인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교환은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용되고 저기서도 적용되고 여기서도 적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게 언급이 있었죠. 여기 있네.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했다. 탐구해가지고 쿵짝쿵짝 노력해가지고 만든 게 교환 이론이죠. 기본 원리, 그죠? 이런 어떤 개인 및 집합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그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환 이론을 만든 거지, 그죠? 내용을 칩니다. 여기까지 봤고, 그다음 2번 또 넘어갑시다. 이걸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용 문제죠. 적용 문제. T1과 T2는 함께 정기적으로 테니스 게임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T1과 T2가 만들었대. 근데 여기서 T3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와서 T1과는 게임을 하지 않고 T2와만 게임, 얘만 연결하는 거지. 왜 이런 거야? 얘가 이제 권력을 가지겠네. 얘가 중심적으로 있고, T2는 얘랑도 게임하고 얘랑도 게임할 수 있는데 얘들 게임은 못해. T1과 T3는 테니스를 치려면은 T2에게 의존해야 됐다. 이놈이 왕이네. 이놈이 왕이에요, 왕. 의존해야 해서 게임에 테니스 공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T2가 테니스 공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네. 얘들은 테니스 공이 없고, 그러니까 T2가 테니스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들이 치는 거고, 그럼 또 얘들들은 테니스 공이 없어, 칠라니까. 이거 못 치고, T2가 테니스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 칠 수 있네, 그죠? 이게 제공했다. 근데 T4가 또 들어왔네. T4가 이제 서로 신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T4는 테니스 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T1이나 T3와만 테니스를 쳤다. 얘는 T2 이놈이 이 권력 지가 테니스 공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했구나. 나 테니스 공 있으니까 T2 얘는 못된 놈 빼고 우리 둘이 이렇게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T4가, 그죠? T4는 T1과 T2, T3, 그러니까 T2는 빼고 이 못된 놈 이거 빼고 테니스를 쳤답니다. 그러니까 T1, T2, T3, T4는 모두 같은 테니스 실력을 갖췄고, 이건 조건이니까 동등한 어떤 경기 참가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T2가 권력을 가지고 테니스 공을 가지고 T1과 T3를 연결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T4라는 놈이 들어옴으로써 얘도 테니스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권력 관계에 대한 형평을 부여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T2가 요 못된 놈, 요 놈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야 된다. 봅시다. 1번 T3 이는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3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은 T3로부터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였다? 부가적 자원 확보 못하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T3로부터 부가적 자원 못하지. 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은 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밖에 못 치는 거고, 자원을 얻으려면 얘랑 칠 수밖에 없고 얘랑은 못 치는 거지. 그죠? T2로부터 부가적 자원을 확보한 거지. T1은 얘로부터 못 얻습니다. 그죠? T1은 얘는 얘한테서 자원을 얻는 거지, 얘는 여기에 자원을 못 얻는다. T3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는 T1에 대해서 권력의 이점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얘들 둘이 막 재밌게 치고 있었는데 T3가 들어왔는데 T2가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얘들 둘이 치지 마. 내가 테니스 공 안 빌려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권력 이점을 누리는 거지. 그러면 얘도 여기에 의존하고 얘도 여기에 의존하고 얘들 둘이는 연결이 안 되고, 그죠? 의존해야 되는 거지. 권력 이점.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에 얘가 이제 들어온 거야. 테니스 공을 가진 놈이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T2에 대한 T1의 의존이 증가하지 않았죠. 줄었겠지. 꼭 얘만 안 쳐도 되잖아. T4가 지금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랑도 쳐도 되죠. 의존, 여기 대안인 거지. T2의 대안. 이 못된 놈. 얘 대안이 요거 T4인 거죠. 그죠? 의존은 줄어들었겠지. T2에 대해서.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이 T2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됐다? T1이 권력을 갖게 되나? 아니지. 그죠?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 없습니다. 얘는 여기에 의존하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둘 다에 의존하는 의존의 정도가 여기 100%였다면 이거 50-50 되겠지. 얘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의존도가 이제 분산됐다는 얘기겠지. 그죠? 얘가 권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테니스 공을 사야 되겠지. 아니면 테니스 라켓을 뭐 몇 개를 더 가지고 있는다든가. 그러면 권력을 가지겠지. 권력은 자원의 의존에 대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죠? 연결이 많다 그래갖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4번.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왔대. T3가 T2에게 제공하는 권력의 가치가 낮아졌다. T3는 얘한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은 얘만 가지고 있었지. 그죠? 얘가 여기에 뭐 제공하는, 뭐 일부가 뭐 물론 뭐 경기 한번 해주고 뭐 그 정도는 해줄 수는 있는 거지. 제공해줬는데 이 가치가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죠. 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가 하락한 거지. 그죠? T2 이 못된 놈이 가지고 있던 자원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T4가 테니스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 보면 되죠. 이도 뭐 추론이나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다 추론입니다. 그죠? 단순 내용 일치라기보다는 좀 그렇고. 3번 봅시다. 3번. 윗글 읽으면 추론, 그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추론인데 이거 뭐 내용 일치가 막 섞여 있어. 그죠? 추론은 물었는데 봅시다. 교환 행위에서 두 행위자가 각각 상대방이 가진 자원에 가치를 부여한다. 교환 행위에서 두 행위자가 각각 상대방이 가진 자원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렇죠. 이게 A가 가진 어떤 자원, B가 가진 자원에 대해서 교환 행위가 일어나고 각각 자원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죠. 얘는 자원이 제로가 아니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테니스 하는 좀 이놈도 몸빵이지, 몸빵. 그러니까 얘는 테니스 경기를 해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대안이 없어. 높은 상호의존성. 그죠? 얘는 B가 가진 자원을 다른 데서 못 구해. 그러니까 B만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A가 가진 자원은 다른 데서 못 구해. 대안이 없어. 여기서만 구해. 이러면 서로 응집력이 상당히 올라가고 상호 높은 의존성을 보이겠죠. 상식적인 얘기고. 뭐 내용 일치적인 측면에서 뭐 봅시다. 대안이 매우 적거나 추구하기 대안이 매우 적으면은 의존도가 의존의 크기가 이제 그거로 결정된다. 그죠? 대안이 적으면은 의존의 크기는 증가하겠지. 그죠? 얼핏 돼 있고 이것도 내용 일치가 아니라 이것도 뭐 추론이네. 그죠? 추론이야. 보통 이제 3번 요쪽 위치에 대해서 추론 문제가 와장창 쏟아집니다. 좀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죠?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하고 추론이 가능했다. 내용 일치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대안이 적으면은 뭐 의존의 크기는 증가한다. 뭐 그런 얘기는 있었다. 그렇죠? 2번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권력이 적으면 교환을 할 때 권력이 적은 놈이 있어. 그러면은 교환 상대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자신에 대한 상대의 의존을 증가시키려고 하겠지.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거?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막 의존하는 거 이거 좀 줄일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겠지. 그 다음에 야 내가 가진 거 이거 좀 가치를 높일 수 없을까? 그래갖고 걔가 나한테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막 사과하게 막 빌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죠?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거? 불균형을 없애려고 하는 또 뭐 균형화 작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균형화 작동 4가지.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요 4가지 있었다. 그죠? 남의 거를 가치를 떨군다거나, 내 가치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뭐 대안을 찾아버린다거나, 그죠? 대안을 찾는다든가, A에 대한 대안을 없애버린다든가, 그죠?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대안을 없애버린다거나, 총 4가지, 이렇게 4가지였네, 그죠? 이게 이제 균형화 작동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맞다, 그죠? 이건 내용일치 느낌인데 이거는 그죠? 내용일치 느낌이죠. 그 다음에 3번 호혜 교환에서 내용일치를 한번 봅시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A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킴으로써 교환 관계의 균형을 잡는다. 불균형을 잡는다. 이건 거의 뭐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것도 약간 뭐 추론의 성격이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이다. 내용일치다. 3번 추론 호혜적 교환 그냥 주는 거죠. 그냥 퍼주는 거 에서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상? 호혜적 교환에서는 그냥 퍼주는 건데 보상 생각 안 하는데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타협 같은 것도 없죠. 야 내가 뭐 이거 퍼줄 테니까 내가 뭐 돈 자원봉사를 해줄 테니까 네가 뭐 이렇게 해라 이런 타협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가 기부를 할 때 네가 뭐 어떻게 뭘 해라 이거 기부가 아니죠. 뭘 해라고 시키는 거잖아. 그런 어떤 타협은 안 된다. 타협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 호혜적 어떤 뭐 교환이 아니라 협상된 교환입니다. 협상된 교환이 타협을 하는 거죠. 그죠?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 이거 한다는 점, 그죠? 한다는 점, 3가지를 했잖아요, 그죠? 협상된 교환의 3가지. 타협을 추구한다, 그죠? 타협은 이거 지금 그 협상된 교환입니다. 호혜적 교환이 뭐냐? 호혜적 교환은 일방적으로 자원 줘버리는 거. 네가 나중에 갚아라라고 이제 말만 하는 거지, 그죠? 갚으리라는 기대 또한 포함된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모두 갚겠지, 뭐, 그죠?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이 정도가 이제 호혜입니다. 호혜, 이제 호혜의 뜻, 그죠? 이것도 약간 추론에 그다음에 내용일치가 포함되어 있다. 4번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의 협상 과정에서 자원 분배는 이제 하려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해야 되죠. 협상된 교환이니까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겠죠. 응? 상대방에게 나의 가치를 높이겠지. 협상하려 그러면. 그래갖고 내가 가진 물건이 이만큼 좋은 거다라고 막 자랑도 하고 뻥도 좀 치고, 그죠? 사기도 막 사기치면 안 되지만 뭐 어느 정도 가치를 막 자랑하겠지, 그죠? 그리고 유리하도록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겠죠. 이거에 관한 내용도 있네. 뭐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인식과 계산. 그러니까 어떤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 뭐 자기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남의 남의 가치를 낮추고 이래갖고 협상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한다. 그건 말이 맞잖아, 그죠? 잠깐만요. 그죠? 그래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이제 그런 어떤 유리하도록 하려 하겠지, 그죠? 그 협상의 어떤 기본 조건이니까 막 다 퍼주겠어요. 그거는 호혜고, 그죠? 추론이고 추론 플러스 내용, 그 내용일치. 5번 협상된 교환에서는 행위자가 상대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 수 있지만 협상된 교환에서는 행위자가 상대가 어떤 자원에 대해서 제공할지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협상된 교환이니까.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 수 있잖아. 이거 뭐 있네.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 분배가 되기 전에 교환 행위자들 간의 자원의 일련의 어떤 제한과 역제한, 그러니까 그 자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자, 이거 내가 이런 자원, 이렇게 좋은 자원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뭐 나한테 뭘 해달라.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제공하겠죠, 그죠? 추론입니다. 호혜적 교환에서는 상대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 수 없겠군. 이거가 내용 자체가 없긴 한데 언급이 없으니까 추론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뭘 줄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연적이다. 응?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여기서 찾아내야 되나? 우연적이라는 표현에서 이런 걸 알 수 있나요? 응? 호의적 교환에서는 상대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니까. 응? 뭘 줄지 몰라. 협상된 교환에서는 막 내가 가진 또 어떤 자원에 대해서 자랑하고 막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정보를 또 자원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협상에서는 호의적이니까 뭘 줄지 몰라. 뭐 랜덤 박스인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죠? 뭘 준다는 얘기지. 또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주는 사람 지 마음이지, 뭐 기부하는 사람 마음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 수 없다.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추론이 가능하다, 그죠? 답은 3번. 이제 추론이 가능한가 아니면 언급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급이 되어 있으면 바로 이제 맞춰버리는 거 대조해 보면 되는데, 언급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추론해야 되는 거죠. 이 추론 과정에서 이제 뇌피셜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추론한다 하더라도 어떤 본문에 아까 말했듯이 우연적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이게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 내 뇌피셜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럼 틀리겠지, 뭐. 그죠? 4번 봅시다. A를 바탕으로 보기 그림 1과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뭐 실컷 봤죠? 이건 뭐 이런 그림에서, 그러니까 그림 1은 네트워크 구조 K1에서 K 13, 그죠? 13. K13의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을 교환하는 행위자 K가 행위자죠. 행위자 사회에 있는 사람이겠지. 시간이 흐른 뒤 그림 1이 네트워크 구조가 그림 2의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변화하였답니다. 차이가 뭡니까? K1이 빠졌네. K1이 쫓겨났네. 그죠? K1 왕, K2, K3, K4 영주, 그 다음에 얘들은 농노.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본문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봉건제도에서 이런 거 왕이 어쩌고저쩌고, 영주가 어떻고 뭐 농노가 어떻고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적용 문제인데 뭐 대부분 다 추론이겠지, 그죠? 내용 일치를 좀 섞은 추론이겠지. 봅시다. 그림 1은 네트워크 구조가 유지되지 못한 것은, 얘가 유지가 안 됐잖아요. K1이란 놈이 유지되지 못했죠. 이런 형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바뀌었잖아요. 어떤 이유는 K2, K3, K4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되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을 K1이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왕 탓이다. 왕. 얘가 자원을 제공하지 못한 거야. 적절하게 못한 거지. 얘가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죠? 있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파기. 그죠? 그래 본다. 내용 일치네요. 2번. 그림 2의 K5. 얘가 농노인데? 농노가 가진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얘가 가진 자원이 확 올라갔어. 얘가 뭐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이제 금덩어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K2가 K5에 대해서 가진 권력의 크기는 변화될 수가 없다? 변화될 수 있죠. 얘가 가진 가치보다 얘가 가진 가치가 더 커졌어. 그럼 네트워크가 이렇게 막 연결되겠지.
나랑 친하게 지내요. 나랑 친하게 지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로또를 맞았어. 그럼 나랑 친하게 지내요. 나랑 친하게 지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죠? 권력의 크기가 변화하겠지. 권력의 크기가 변화하면서 네트워크 교환 과정도 짝대기도 달라지겠지. 그죠? 권력의 크기는 어떤 뭐 이놈이 가진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얘가 가치가 커짐으로써 얘가 의존을 많이 할 거고, 그죠? 그러면 얘가 권력이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막 야단치고 막 호통치고 막, 그죠? 얘가 권력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죠?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틀렸죠. 2번 틀렸다. 그죠? 그러니까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진 어떤 자원의 가치가 커지면, 얘가 여기에 의존 정도가 달라지겠지. 얘가 더 커져버리니까. 가치가 높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의존 정도가 커진다. 이 부분은 어디 있느냐? 가치와 의존의 관계. 의존, 가치, 그죠? 가치. 가치와 의존은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그죠? 높은 가치를 가지면 의존도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의존과 권력에 대한 얘기는, 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가치도, 권력도 커진다. 나한테 의존하는 게 막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면 내 권력은 커지겠지. 내 말빨도 잘 먹힐 거고. 그죠? 이게 어디서 냐 의존과 권력과의 관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얻는다. 그죠? 의존도가 커지면 권력도 그만큼 커진다. 그죠? 의존과 권력의 관계. 결국은 이렇게 쭉 연결하면 가치가 커지면 권력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의 가치가 커지면 권력도 커진다. 요 과정이죠. 여기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이래서 추론인 거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3번. 그림 2에서 K2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면, 얘가 어떤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을 가지고 있대. 석유가 막 이 집에서 그냥 막 석유가 막 터졌어. 그러면 권력의 중심은 K2로 이동하겠지. 이 권력 네트워크 내의 권력 관계가 변화될 수 있죠. 얘가 힘이 세지면서, 그죠? 얘가 권력이 커지면서 얘랑 얘를 둘이 야 끊어. 얘 네트워크가 약해지면서 여기 이렇게 강해지고, 그죠? 이렇게 되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뭐 본문에 뭐 상식적으로 볼 수 있지만, 본문에도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4가지 3이 없나? 없네요. 그죠? 표시가 안 돼 있네. 하여튼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죠? 추론 가능합니다. 4-3 왜 표시가 왜 된 거지? 잠깐만요. 4-3이 어딨나? 없는데? 잘못 표시했나? 없습니다. 4-3 졸면서 했나? 하여튼 보시죠. 이건 뭐 내용 맞잖아. 그죠? 추론 가능하죠. 자원의 높은 가치 높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커진다. 중심이 바뀐다. 그죠? 네트워크 내에 권력 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 이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권력 관계죠. 그죠? 권력 관계. 네, 그 다음 4번. 1과 2에서 K5에서 K7 얘 농노들인데, 농노들은 K2에게 K8에서 K10 얘들 농노들인데, 얘들은 K4에 K11에서 K7 뭐냐 이게 13? 13 맞죠? 13 13은 K3에게 의존. 맞네요. 의존 하며 K2, K3, K4는 권력의 이점을 누릴 수 있죠. 영주들이고 농노들이니까 권력 이점 누릴 수 있는 거지. 얘들한테 뭐 말빨이 센 거잖아요. 그죠? 얘들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얘들한테 뭐 이렇게 별로 안 웃긴 얘기 해도 막 얘들 막 웃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니까. 이분도 대부분 이제 본문에 보면 권력의 이점에 대한 얘기 있었죠. 그죠? 권력을 가진다면 권력 이점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게 권력을 이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뭐 권력이 이점을 사용한다, 맞죠? 하게 됨으로써 뭐 내가 말하는 거를 막 그 사람들이 막 되게 재밌어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죠? 그런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죠. 5번 그림 1. 그림 1에서 그림 2로 탈중심화. 중심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탈중심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일정한 중심을 가지는 한 놈이 없죠. 그러니까 탈중심화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중심은 3개잖아요. 중심이 퍼져버렸죠. 그죠? 탈중심화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는 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K2, K3, K4를 축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의 축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축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바뀌었죠. 그렇게 이제 붕괴가 된 거지. 이거는 뭡니까? 4-5. 이게 4-5.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맞다. 그죠? 별로 뭐 내용 없고. 이 단가? 5위 문제 있네요. 빨리 봅시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5번 답만 봅시다. 바꾸어 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 5번, 3번이니까. 강구한다.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 강구하는 게 살피는 겁니까? 아니죠. 강구는 뭐 만들어내는 거, 대책을 세우는 거죠. 야, 그 대책을 강구해. 그죠? 이거 살핀다. 이런 건 아니지. 답은 3번. 아주 쉬웠고. 이거 지문 자체가 이제 어렵게 느낀 이유는 조금 단어를 어렵게 하고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지.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이 정도 보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